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유미라입니다. 하루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이 늘었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장중 하락으로 전환을 한 뒤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수 먼저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0.67% 하락하면서 2,19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6% 동반 하락하면서 681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고 오늘은 마스크 관련주만 좀 신이 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가 오히려 신규 매수하기는 또 좋은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으로 매수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구해줘 스탁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라면 내일장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놀라운 수익 보이고 계신 두 전문가인데요. 오늘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 거 아시죠? 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주세요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은 저희가 따로 해드리지 않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 비중 이런 것들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게시판이 편하신 분들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을 좋아하시는지 또 단기로 보실지 장기로 보실지 이런 투자 성향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일장 대응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좀 흐름 살펴봐야겠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호진 전문가에게 코스피 흐름 좀 물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코스피는 흐름 좀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네. 노잼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 이유는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스크 관련주, 이 코로나19 관련주 위주로만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좀 보더라도 그냥 약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코스피가 크게 뭐 꺾이는 흐름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다. 아직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코스피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인 지지선을 그냥 보자면은 대충 2,1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한 15포인트 정도의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뭐 시장 특성상으로 좀 봤을 때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 너무 강하게 좀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만 조금 지나간다면, 이 시간만 조금만 지나간다면은 수급이 좀 분산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자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금들이 일정 뭐 섹터나 테마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오늘 코스피를 노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젊은 전문가님답게 좀 인싸 용어 사용해서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도 좀 분석해 봐야겠죠. 이번에는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은 흐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손세정제, 뭐 알코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개별적인 움직임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장을 정리를 세 글자로 돌림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자체가 돌림병은 아니에요. 뭐 역병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 관련된 심리가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마저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정신없는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마스크가 오르다가 오후에는 손세정제가 올랐다가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는 잠시 동안 그 마스크의 원료를 만드는 뭐 휴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신없이 눈치 게임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수가 중기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일단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80선의 사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저가는 673.6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681.6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88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일단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의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는 오늘 코스피를 돌림병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저희 구해조스탁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흐름 체크 잘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마감된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파란불을 켰던 오늘 장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혹은 또 슬프게 했던 종목들은 따로 있었겠죠. 두 전문가님 눈에 띄었던 주인공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에게 좀 물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탑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적은 있는데 어디 걸로 네. 나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일단은 뭐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네. 이름이 좋아야, 이름이 예뻐야 주가도 잘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탑이다. 네, 탑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 종목인데 일단은 뭐 탑 엔지니어링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면서 지금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평균 거래량 상당히 좀 증가를 해준 상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오늘 이 탑 엔지니어링을 주인공으로 뽑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관련주 위주로만 시장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탑 엔지니어링은 아무 영향 없이 제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에 한정되어 있었다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기업까지 고객사가 늘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증가세가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지분 3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파워로직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지금 실적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결 실적 역시도 좀 힘을 보태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봤을 때 대략 2배가량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막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실적 기반으로 종목을 주신다면은 이런 기회도 좀 따를 수가 있겠고, 제가 종목 공개한 이후로 벌써 5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일단은 분할 매도로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 눈에 띄었던 종목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탑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으로 오늘 장 주인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혹시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매수를 했던 분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도 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성민 전문가의 눈에 띄었던 주인공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좀 어떤 종목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일단은 강호진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정말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눈여겨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빨간불은 온통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개별주로 도배가 됐는데, 그 와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공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SK이노베이션과 2.7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코프로 BM이 그때부터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테슬라의 주가가 $900를 뚫는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관련주들, 특히나 전기차에서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강세를 설명하는 데는 조금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좀 감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비중이 3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비싼 걸 팔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극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5가지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소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재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성능이 좌우가 되는데, 최근까지 2차 전지 시장에서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NCM 계열이라고 해서 니켈 그리고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그러한 2차 전지의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NCA 계열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에코프로 BM은 NCA 계열의 1인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1인자는 아닙니다. 지금 NCA 같은 경우에는 A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이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다 보면은 상당히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가장 큰 회사가 스미토모고요. 그 다음 세계 시장 제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기준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 상당히 비싼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요. 근데 앞으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 예를 들어서 1,500억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도 18배에서 20배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비싼 그런 주가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얘는 아직도 살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선행을 보고 계시니까 테슬라도 이제 NCA 계열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니켈의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니켈의 비중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밀도를 담당하는 게 니켈이기 때문입니다. 니켈이 많아야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서
똑같은 충전을 하더라도 더 많이 오랫동안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어느 가격대에 진입을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얘가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 하단 부분을 그어보면 지금 제가 손이 약간 수전증이 약간 있어서 그림을 못 그리고요. 일단 보시면 한 87,000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87,000원대에서 85,000원대까지는 매수 가능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의 눈에 띄었던 종목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중에서도 홀로 상승했던 종목이었습니다. 10만 원대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주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은 물론 눈에 띄었던 주인공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저희 구해줘 스탁의 하이라이트.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솔루션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응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공 사례들 많았겠죠. 그 성공 사례들 먼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셨었는지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자, 박혜진님께서 2월 6일 날 보내주신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주식할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켜보니 저는 5G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첫 선택이 전파기지국이었는데 매수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해야 할까요? 5G 관련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우리 주식 꿈나무에게 좋은 수익률 안겨줬을까요? 그 결과 공개합니다. 자, 그래서 강호진 전문가가 바로 다음 날 2월 7일자로 텔레피드 종목 구해주셨죠. 매수가 3,940원, 목표가 4,250원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를 넘어서 최고가 4,660원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8.27% 찍었네요.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꿈나무인 분에게 이렇게 좀 수익을 드려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사실 참 다행인 게 그때 이제 서성민 전문가님께서도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좀 공개를 해주셨고 맞아요. 마침 두 종목이 좀 수익이 좀 잘 나서 아마 친구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술 한 잔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텔레필드 말씀드린 대로 이 망 관련된 기업이고 이 백본망이 이제 이 5G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상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로 인해서 흑자 전환까지도 이뤄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미국에서 이 T모바일과 스프린터가 좀 합병 소식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이 5G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아준 상태인데 이 텔레필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조정과 함께 주가 조정이 잠깐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거래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거래량 대비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꺾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 코스닥에서는 이 일정 테마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조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텔레필드라는 종목을 매도할 생각이 아직 별로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고가를 한 차례 뚫어준 상태이고 게다가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 역시도 지금 뚫고 다시 한번 상단으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오늘 반등 나온 시점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단기 이평선, 이 얇은 선이 파란 선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1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과의 괴리를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숨고르기도 한번 겪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높여서 볼 수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가 5,000원 부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라운드 넘버로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인 한 4,900원 정도 한번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인 고가를 경신을 해줬고, 지금 이미 18% 정도의 수익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해 두시고, 이 직전 고점, 이 4,500원 상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4,500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경신을 해줬는데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다. 근데 이게 장대 양봉으로 유지를 해준다면은 힘이 다시 한번 칠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장중에 급등을 좀 보였지만 꼬리를 길게 단다든지 아니면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일정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 주식 꿈나무 박혜진 시청자님, 일단 수익 억원이실 것 같은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4,9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계속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성공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어떤 고민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3일 날 장민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주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마스크가 잘 팔린다던데 왜 제가 사면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손실 만회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 사야 할까요? TV 보니까 실적 시즌이라고 하던데 실적 좋은 종목 사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바로 성공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서성민 전문가가 ITM 반도체 2월 14일 날 매수가 62,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69,8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수익률 현재 15.61%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대응 전략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꾸준히 좋은 수익 거두고 있는 우리 서성민 전문가이십니다. 역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좀 짚어봐 주실까요? 앵커님 200원만 빌려주세요. 200원이요? 네네. 없는데.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러시죠? 목표가가 2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아쉬운데 제가 그냥 목표가 달성한 걸로 해달라고 PD님한테 쫄랐더니 우리 방송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정한 방송은 MTM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대로 AS를 해드리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너무 잘 듣는 분들은 그 가격까지 기다리셨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2차 전지 보호 회로에서 세계 제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시총 1.4조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던 이유, 이틀 동안 빠졌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애플의 아이팟 관련해서 그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플이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거에 따라서 애플이 빠졌더니 애플의 주가가 하락이 있으니까 이 종목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곳은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매수 기회지 일단 하락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 이날인데요. 일단 2월 13일 날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2월 13일 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2월 13일 날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 기준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날도 갭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드렸던 69,800원 거의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애석하게도 200원을 남겨두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차트 기준선까지 떨어지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종목을 볼 때 일단 이평선을 약간 조금 남들하고는 다르게 13일선을 조금 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가의 변동폭이 옛날에 15%에서 30%로 바뀌면서 이평선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옛날 기준으로 뭐 21선, 5일선 이렇게 보면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13일선이 괜찮네 하고 생각을 해서 제 기준에 맞는 13일선을 대응선으로 정해놓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좋은 매수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의 저점이 바로 65,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진입 가능한 자리가 활주로 기준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사이에는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아쉽게 목표가 터치를 하진 못했지만 7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 유효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2020년도에 눈여겨봐야 될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단기 대응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 차원에서는 7만 원 부근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진입은 6만 원이나 6만 1,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해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시 목표가 잡게 된다면 또 7만 원 부근까지 봐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2020년 실적주로 봐도 되니까 좀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공 사례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게시판 보시면 2월 12일 날 김혜선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업종인데 요즘 핸드폰 부품주가 잘 간다고 들어서 다시 관심이 가네요. 제가 코리아 서킷을 매수해서 재미 본 기억이 있는데 또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더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제 주식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빨간 계좌 좀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었죠. 자, 이 사연 어제도 만나봤던 사연이었는데요. 설마 수익률이 더 올랐을까요? 자, 캠시스 오늘도 수익이 더 올랐습니다. 지금 최고가 3,885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16.67%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민 전문가님, 자, 어제보다 수익률이 더 상승을 했어요. 네. 어제 짚어드리길 잘한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딱 나갔을 때 뭐 채팅창이 보입니다. 사골이다, 우려먹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지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재진입 가능한 자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눈여겨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거래량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 그것도 고점에서 많이 터졌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가 4,040원을 찍었던 자리인데 이때 거래량이 1,400만 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1,600만 주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 험난한 시장에서 5.24%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은 더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4,000원을 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여기 윗꼬리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월 9일부터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4,000원이 넘어가면 빨리 나와서 나 다른 거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일단 매물은 나올 수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 그런데 실적 기준으로 캠시스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이거는 이성적인 부분이죠. 4,200원에서 4,500원 사이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도 보시면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는 뭐 4,000원 넘는 흐름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관심주 넣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시스까지 성공 사례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구해줘 스탁 오늘도 성공 사례 만나봤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아유 부럽다 하면서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지금도 소통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 사례들 만나보고 나니까요. 오늘의 사연도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인데요. 오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저도 사연 보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비중, 얼마에 샀다 이런 내용 말고요. 저희에게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투자 성향이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종목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화면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저 버튼 시청자 사연 신청 클릭하시면 게시글 남기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투자 성향이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려주신 사연들 만나봐야 할 텐데요. 어떤 사연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준민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자, 요즘 혼자서 투자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TV를 켜면 어디는 바이오가 좋다, 어디는 IT가 좋다 하는데 예전에 신라젠으로 큰 손실을 본 기억이 있어서 바이오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IT 쪽은 좀 오른 듯한데 어디 투자할 만한 종목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신라젠으로 큰 손실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픈 사연이 있으신 분인데 IT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좀 살펴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준민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좀 도움을 요청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먼저 좀 구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신라젠으로 받은 상처는 바로 경인양행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네, 일단은 경인양행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항상 그 차트, 재료, 실적, 수급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일단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염료라든가 사카린 쪽에서 국내 상위 랭크된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잘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4차 산업 시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거기에 따른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인양행은 최근에 어떤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냐면 전자재료 종합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봉지 소재 원료를 만드는 그런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에 관련해서 지금 국산화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 쪽은요. 지금 반도체 소재 쪽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국산화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인양행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슈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부장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소부장의 국산화에 관련된 회의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바로 경인양행 본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회사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 내용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과 재료 측면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설명드릴 때 수급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활주로 차트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아래 도표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기관이고요.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체가 지금
10% 이상 올라온 건 지금이 최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외국인이 매집을 해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조금 빠져나갔다가 이제서야 다시 정신 차리고 되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루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점 9,000원입니다. 9,000원이라는 그런 가격 부담 때문에 오늘 장중 밀리긴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소 대비해서 5배 이상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128만 주 거래량 수반하면서 오르는 모습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 얼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보시면 중요한데 일단 10월 25일 날 올랐던 그 가격대를 보면요. 이날 고가가 8,890원입니다. 그런데 이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죠. 일단 거래량이 잘 안 보이는데 40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량이 지금 나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부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하는 걸로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탄력이 더욱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넘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아까 강호진 전문가가 얘기했던 라운드 넘버 10,000원대가 있죠. 그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10,000원 근처인 9,900원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 9,9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넉넉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차트로 적용을 하다 보면 너무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손절이 나올 수가 있어서 손절가 8,000원으로 넉넉하게 범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는 경인양행이라는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탄탄한 실적에 또 국산화 이슈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쳐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인양행 목표가 9,900원, 손절가는 넉넉하게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의 솔루션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좀 어떤 종목으로 구해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IT냐라고 네. 하셨는데 저는 IT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폴리우레탄 폼시트를 개발하는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서성민 전문가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폴리우레탄 폼시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좀 수입을 해오는 경향이 수입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소부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국내 기업들을 사용하려고 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역시 이 SNK 폴리텍에 대한 수혜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우레탄 폼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로저스사가 세계 최초로 좀 개발했고 그 다음이 바로 두 번째가 SNK 폴리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우레탄 폼시트에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자회사 이슈입니다. 이 MPD라는 자회사를 2016년도에 인수를 하게 됐고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적인데 같이 화면 보면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015년도에 256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634억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갑자기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년도, 18년도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마저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MPD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급증을 좀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 MPD라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F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1차 벤더 협력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5G나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게 됨에 따라서 수요나 이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MPD라는 회사가 내달 코스닥 상장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DKT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총, DKT의 시총을 봤을 때 1,1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만약에 MPD가 상장을 하게 되고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MPD의 시총도 1,000억대나 1,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SNK폴리텍의 시총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8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분 가치,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대략 1,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 가격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대략 6% 정도 상승이 마감을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좀 바랬는데 일단은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 이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기도 했고 지금 조정 구간에는 사실상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주요 매집 물량이 아직 출회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상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도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또 내달 이 코스닥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 나올 수가 있겠고 일단은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멀리서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제 드디어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물량 출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3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3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을 좀 고려를 해서 8,600원 정도의 단기 이평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때 손절가 잡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산화 수혜 기대를 받고 있는 SNK폴리텍으로 강호진 전문가는 구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8,6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이번엔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오늘 어떤 종목 오를지 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 이상한 스탁 시간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는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이상한 스탁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힌트 공개하면서 추리해 볼 텐데요. 힌트 보신 뒤에 저희가 코너 뒤에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은 이어서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상한 스탁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오늘 네. 첫 번째 종목 힌트 좀 풀어봐 주실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국내 업계 1위입니다. 전문가님 맨날 1위 종목인 거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1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이제 시청자님 분들께서도 세계 최초, 국내 맞아, 맨날 최초, 1위 이런 거 참 1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이런 종목으로 자꾸 골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래도 좀 그 듭니다. 업종에서는 국내 업계 1위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른 설명 없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추가적인 거는 힌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 더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중국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은 나야 땡큐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 중국 어떤 규제를 말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폐지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대부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인지 좀 눈치를 채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중국 환경 규제가 좀 강화됐을 때 좀 땡큐인 그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자, 네 글자입니다. 추리 계속 해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힌트는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입니다. 제자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거일까요? 네, 어떤 이슈가 있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미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상승 이전의 주가로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이런 좋은 호재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힌트는 다시 제자리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들어가기는 좋은 시점이고 앞으로 또 위로 올라갈 때 제자리로 돌아가면 좋은 그런 종목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네 글자니까요. 첫 번째 종목 계속 한번 추리해 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 거 따라하신 그 아저씨의 그 대사 따라하신 거예요? 그 따라하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그분을 따라하기는 좀 어렵고 좀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아직 한 발 남았다인데 그 말 뜻을 보면은 아직 뭐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는 자유롭게 즐길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뭘 좀 즐기면 될까요? 네, 이 힌트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뭐 느낌이 오시나요? 뭘 즐기면 되지? 오를 타이밍을 즐기면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주가도 당연히 올라야겠지만 이 자유롭게 바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운전자들이 자유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할 시간에 뭐 다른 거를 즐길 수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핵심 힌트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리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네, 이제 세 번째는 거래량이 수상타인데요. 수상하다. 어떤 수상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이 주가가 사실상 돈을 그만큼 써서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량이 빠져나오지 않고 상당히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물건을 100원에 사셨어요. 네. 그런데 100원에 팔고 싶으시겠습니까? 100원에 샀으면 최소한 110원에는 팔아야죠. 저 남겨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썼는데 주가가 뭐 사실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물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힌트를 봐서는 저는 아직 두 번째 종목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계속 좀 추리를 해보시고요. 저희 시청자님은 똑똑하시니까 좀 어떤 종목인지 이미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종목명 외에도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또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른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뭐 거래량이 수상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집중되는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어서 무료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보시면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빨간 버튼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방송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바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 또 유용한 얘기들 무료 방송에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쏭달쏭 오늘의 강호진 전문가의 힌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방송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은 더 큰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더 큰 수익 내시면서 또 밤 11시에 다시 저희 방송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